최강욱의 바로보기입니다. 네, 드디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던 최강욱이 오늘 2023년 9월 대법원 확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던 정말 징그러웠는데요. 이거 오늘 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모시고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요. 네. 다른 방송에서 이제 기각은 될 거다. 네. 다만 이제 지금 대법원이요. 보수가 한 7분, 그다음에 그 진보 좌파가 6명. 네. 따라서 이제 그 한 8대 5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왔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게 9대 3이네요. 9대 3으로 기각이 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네요. 이제 가장 다행히. 그 유명한 좌파가 오경미거든요. 네. 오경미하고 이제 그 민유숙, 이형구 어떤 사람들인지 좀 뭐 이게 전부 좌파 6명이죠. 이 사람들에게 그 소수 의견인데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최강욱이가 이제 그 조국이 아들을요. 네. 아들에게 허위 인턴을 16시간을 해준 거죠. 네. 근데 증거가 많아요. 이거 말고도요. 이미 그 로펌의 직원들 진술서, 네. 그다음에 로펌의 CCTV 보니까 아들이 온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정경심이하고 주고받은 문자,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굳이 전화비체로 갈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기각하면 되는데 자기들 지키는 아마 이게 거죠. 최강욱이 임기를 좀 보장해 주려고 근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그리고 이제 전화비체로 넘겨버린 네. 이런 게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때 우리 그 장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조국이 집에 컴퓨터가 있죠. 네. 그다음에 동양대에도 컴퓨터가 있죠. 네. 이 컴퓨터가 증거잖아. 이걸 이게 빼돌리 되잖아. 빼돌리 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정경심이 주식 같은 걸 관리해주는 그 남자분. 그 김경록 씨죠. 김. 사상관리인. 네. 김경록 씨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이 컴퓨터를 가져가 가지고 좀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제 김경록 씨가 집에서도 컴퓨터를 빼가고 하드를 교체했잖아요. 네. 그때 조국이하고 마주쳤잖아. 그때 이 조국이가 인사까지 했잖아. 우리 와이프 도와줘서 고맙다. 그때 기억나잖아. 네. 네. 그다음에 동양대 밤에 가가지고 또 컴퓨터 빼돌렸잖아요. 이거는 이미 하드 교체하고 빼돌린 컴퓨터예요. 증거인멸. 이걸 망치로 부수든지 네가 불에 태우든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네가 처리해라. 이래가 빼돌린 거죠. 김경록 거죠. 그렇죠. 네. 뭐 자기가 처리해라고 넘겨줬으니까. 네. 근데 대부분 이게 이러면 이게 망치로 부숴야지. 김만배가 그랬잖아. 네. 김만배가 신앙님이 만나기 전날 핸드폰을 주면서 네 망치로 부수고 인증 사진을 나한테 보내달랬잖아. 그러니까 이 김경록 씨가 컴퓨터를 부숴버리면 됐는데 네. 마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자기가 보관하고 있은 거예요. 네. 혼자 죽을 수 없다죠. 이 조국 그러니까 이제 경리를 그 믿겠습니까? 11일간 네. 11일 동안 이게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막 검찰의 압박이 들어오기라 겁이 나니까 네. 이 컴퓨터를 검찰에 이미 제출이랍니다. 이미 제출. 검찰에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포렌식 해보니까 다 최강욱이가 그 위조해줬던 인턴이 그 컴퓨터에 있었던 거죠. 와. 자, 이런 경우에 정경심이나 조국이한테 포렌식 참여하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핸드폰을 컴퓨터를 없애라고 이게 넘겨줬잖아.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의 처분권이 김경록 씨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게 쟁점이 안 되는데 네. 이걸 시간 끌라고 전원합의체로 갔는데 이게 1, 2심에도 문제가 됐죠. 네. 근데 그때도 판사들이 이거는 처분권이 김경록 씨한테 넘어왔다. 따라서 이게 적법하다. 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네. 그러고요. 이 증거 없어도 증거 많아요. 어차피 최강욱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아유. 결국 저는 이게 9대 3의 판결은 네. 사필 기정인데 네. 근데 문제는 너무 지체된 정의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내년 총선이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아우. 이제까지 이제 배지 날아가니까 최강욱이 앞으로 뭐 네. 집행유예 2년이잖아. 네. 징역 8개월. 네. 그러면 이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못 노고 네. 또 이게 몇 년 더 못 노니까 이제 최강욱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말 이 최강욱 때문에 정말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최강욱 같은 삼촌 없냐? 인턴 막 늘려주고 일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그리고 이 로스쿨 오늘부터 사실 입시 로스쿨 지원 저도 지원을 하고 왔는데 정말 수많은 그 더 검증이 세졌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그 조국 아들 같은 그런 일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
최강욱과 이 조국 때문에 조국 자식 때문에 아주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최강욱이는 조국에 제에 비하면요. 네. 조족지열 세 발에 핍니다. 그렇죠. 이제 조국으로 최강욱이는 16시간 허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걸요. 정경심이나 조국이 잘하는 거 있잖아. 최강욱이 그 도장을 컴퓨터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네. 오래 붙여서 또 이게 하나를 368시간을 또 만들었다니까. 그것도 기간이 겹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최강욱이는 14시간 해줬는데 그걸 이렇게 정경심이하고 조국이는 368시간짜리 최강욱이 거 있잖아. 이걸 하나 더 위조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개를 행사한 거고요. 네. 아마 근데 최강욱이는 뭐 자기가 이게 살 길이 있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했잖아. 최강욱, 날려주게. 내를 변호사로 선임하면 내가 벌금으로 바꿔줄게. 어떻게 사느냐. 최강욱이 이러면 이게 16시간 인턴 그거는 아주 큰 죄는 아닙니다. 네. 제가 이게 최강욱의 변호인이라면 일단 이게 판사님 죄송합니다. 범행을 다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지도교수 조국 교수께서 어쩔 수 이게 없어. 16시간만 해달라는데 이 정도는 이게 관행 좀 해준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16시간 해줬더니 조국이가 또 이게 368시간을 위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싹싹 빌었으면 그렇죠. 빌었으면 이게 벌금형이었겠네요. 판사도 이게 벌금형도 가능해요. 그런데 최강욱이가 뭘 했냐? 법정에 오다가 재판 받다가 전화 오니까 국회 일 있다고 가버렸어요. 1심에서.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 재판하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네. 안중근 마스크를 쓰고 왔더라고. 전쟁하러 온 거예요. 재판부하고. 참.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위국 헌신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군인의 본분이다. 아니. 싸우러 온 거야. 아니 사법고시도 통과 못한 변호사면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네. 아주 이게 오만방자한 이런 게 태도로 계속 또 많이 바뀌어. 네. 잘못을 인정을 안 해. 뭐 어떻게 또 갑자기 뭐 조국 아들이 매일 왔습니다 인터넷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니 판사들이 1, 2심에서 네네. 형량을 정해버리으니 대법원은 형량을 못 정하거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쩔 수 없이 배지가 날라간 거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매를 번 거죠. 근데 최강욱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이게 그 선거할 때 네. 나 조국이 아들 인터 허위해 준 적이 없다고 떠들었잖아. 이게 또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로 1심에 80만 원 나왔어요. 80. 항소해놨기 때문에 또 이게 100만 원 넘을지도 몰라. 이미 배지 날라갔지만 그리고 왠지 그게 하나 더 있고 또 채널A 사건에 이동재 기자 명예를 훼손한 아이고. 또 글 올리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1심은 무죄지만 검찰이 항소해놨거든요. 네. 지금 여기 최강욱이는 재판이 3개가 진행 중에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줄줄이 이 최강욱이가 얼마나 이놈이 문제가 많냐면 대법원 있잖아요. 처음에 송달을 3번을 안 받은 거예요. 항소심하고 주소가 똑같은데 네. 법원에서 이게 최강욱이 집으로 송달을 보내야지 대법원이 시작되잖아. 네. 그런데 폐문부재. 폐문부재 가지고 이게 3번이나 송달 안 받아서 한 4, 5개를 잘못했다고요. 그 제가 이게 방송마다 나가서 야 국회로 보내라. 일부러 국회 안 받- 의원회관에 갖다 주면 되지 않냐. 사무실도 왜 집에서 안 받는 걸 굳이 보내느냐.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송달이 돼가지고 네. 지금 이게 거의 뭐 4년 다 채운 배치는 이런 상황이죠. 아니 자범들의 그냥 시간 끌기 대작전은 정말 민주당들이 다 이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최강욱이 판결에 제일 떨고 있거나 미안한 거는 조국하고 정경심이죠. 지금 여기 왜냐하면 이게 조국이가 부탁해가지고 네. 최강욱이 배지가 날라갔으니 아무리 지도 교수지만 네. 근데 최강욱이는 조국의 그 집사 변호사예요. 조국이가 이제 그 시댁에 집에는 10원도 없어요. 웅동하고는 빚밖에 없어요. 근데 조국 재산이 한 60억 넘죠. 신고 재산이. 네. 전부 이게 처가댁 재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정경심이하고 동생 처남이죠. 네. 처남하고 재판하는 걸 쭉 자료를 봤더니요. 둘이 상속 분쟁 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게 변호사가 최강욱이야. 많이 그러니까 최강욱이는 수임료를 정경심이나 받았잖아요. 조국의 집사 변호사에 돈 안 주고 공짜로 시키겠지. 제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뭐 조국하고 돼 있는데 네. 그럼 여기 최강욱이는 16시간 하나 해준 걸로 이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 네. 그러면 조국이는 그것만 보더라도 그거 외에도 또 아까 제가 368시간짜리 위조했댔잖아요. 네. 이거 행사한 것도 있죠. 그 외에 조국 혐의가 또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쿠아 팰리스 할 때 패자도 잘못 써가지고 그것도 이게 드러났고 지금 이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도 조국 작품이거든요. 네. 서울대 공익인권법하고 아쿠아 팰리스는 조국이 한 거예요. 정경심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게 정경심이는
4년에 1년 더 추가해가 5년 받았잖아. 네. 근데 조국이는 다 합치고 유재수 감찰까지 합쳐가 2년밖에 안 넣었거든요. 아우, 2년밖에. 이 빠져나간.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2년이 이제 최강욱이가 2년이 됐으니 8개월. 그쵸. 그럼 여기 조국이는 뭐 100% 네. 기각 아니겠습니까? 윗선이- 더군다나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네.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지 뭐. 맞아요.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으면 저는 조국이도 당연히 법정 구속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이제 조국의 때네요. 이유가 없대. 네. 그래서 제가 조국이가 뭐 디키에 눈물 써가지고 뭐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고 너무 가혹하다고 떠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조국한테는 이게 저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정의의 칼이 필요하고 디키에 눈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디키에 분노가 필요하다. 네. 저는 이번 최강욱 판결에 가장 충격받고 또 이게 미안해할 이 사람이 조국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아유, 명쾌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부산에 있을 때 그 해관고 출신들을 좀 알게 됐는데, 네. 그때부터 자기네들 그 고등학교 출신 한 명이 뭐 대통령을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넘기고 텀블러 이제 들고 다니는. 그게 이제 조국을 엄청나게 부산에서 띄웠습니다. 그리고 줄 서 있었고, 저는 이 최강욱만 해도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나 보다. 정말 그 안에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고 네. 지금 이게 조국이가 지금 네. 국회의원 안 논대요. 네. 근데 그 대통령 바로 직행하겠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서울대 그 서클이 있거든. 조국이 네. 하는. 거기에 이제 편집장 조국의 후배가 서울부터 선배가 있는데 네. 조국하고 엄청 친해요. 아유, 그 선배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국이가 요즘 하는 말이 나는 이게 국회의원 안 나간다. 재판 중이니까. 이제 무죄나 이래 받으면 아. 대통령에 나간다. 와, 아마 이제 그 최강욱이도 사는 길은 유일하게 정권 교체 조국이 대통령 되면 사면해 주겠지. 김태우 수사관처럼 아유. 사면 붙고 나면 뭐 놀지 모르지만 네. 정권 교체 되기 전에는 최강욱이가 어렵다. 네. 이래 보이고요. 네. 좀 이게 뭐 유튜브니까 여담으로 네.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 조국이가 서울대 유명합니다. 네. 조국이를 보면 이게 사람들이 3번 놀란대요. 뭐 때문에 놀라네. 첫 번째. 옛날에 그 이미자 있잖아 가수. 네. 이미자도 3번 놀라는 게 뭐 뒷모습 보고 너무 예뻐서 놀라고 앞모습 보고 너무 못생겨서 놀라고 목소리 듣고 너무 좋아서 놀란다.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저 이미자 쌤 네. 뭐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고 네, 네, 네. 우스갯소리 있었잖아. 네. 근데 조국이는 3번 놀란대. 어떻게 놀랐죠? 첫 번째 모르는. 첫 번째는 이제 그 딱 만났더니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들이 볼 때. 두 번째. 그들이 볼 때 너무 잘생겨서 이게 놀란대. 네. 처음에는. 네. 처음. 그다음에 두 번째 대화를 해봤더니 너무 박식해서 놀란대. 무식한데. 와, 뭐 그래요? 온데 그냥 뭐 디케가 저기라면 사람들 잘 모르잖아. 아, 맞아. 쟤하고 대화하면 네. 우리가 뻔히 거짓말인지 알지. 저는 서울법대 9년 있었어요. 그쵸. 조국이보다 저 오래 있었어. 네. 학사, 석사, 박사.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조국이 되게 똑똑한 줄 알아. 모르니까. 그거 너무 박식해서 두 번째 놀라는 거야. 세 번째는 모르느라. 세 번째는 이게 그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박식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하고 결혼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결혼식 가서 놀랬대. 야, 어떻게 정경심처럼 생긴 연상에다 이렇게 결혼을 할까? 이유가 이 정경심이 뭐 저 모욕하는 게 아니고 네. 들은 이야기니까 그들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랬다는 우스개. 거죠. 우리 국민들이 보지 않았을까? 눈 이렇게 가리고 나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조국은 꿈이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크다니까. 지금도 대선 논다고 네, 한다니까. 저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좌파 출신들을 보면 정말 유시민 그 멸치 대가리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멸치와 콩나물 TV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열등감, 그들의 열등감이 과잉 자아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마지막 한 마디 더 드리면 네. 조국 이야기 놓으니까 지금 이게 보통 뭐 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아니 변호사님 이게 그 좌파 중에 누가 제일 거짓말쟁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아요. 네. 조국이는 그래도 이게 순진합니다. 3위로 저는 봐요. 3위. 조국이는 거짓말. 3위로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국이는요. 인터뷰할 때 거짓말할 때 보면 손이 바로 떨립니다. 이거는 이게 손이 떨린다는 것은 양심이 작용하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국이는 수준이 낮은 거짓말은 진짜 많이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지. 페북 거짓말 많이 근데 해요. 페북. 우리가 보면 금방 알아. 태가 나.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조국이는 거짓말 탐지기는 통과 못합니다. 2위. 2위 그러니까 거짓말쟁인 누구? 2위는 이제 저는 이재명으로 봐요. 2위밖에 안 돼요. 이재명도 이게 뭐 2위. 당군 일의 최대 거짓말쟁이 하나인데 그렇죠. 이재명은 이게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시킵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못 잡아내. 진짜 이게 거짓말은 잘해. 네. 근데 왜 2등이냐? 국민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수법을 다. 저놈이 알아요. 또 거짓말 하는구나. 단식쇼 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 다 알아.
이미 알려져 버리면 그는 고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1위는 문재인이에요. 1위. 왜 문재인이냐? 네. 문재인은 이게 사람들이 그래. 야, 저 사람은 괜찮지. 저 사람은 좀 문재인이가 정책을 잘못해도 사람은 좀 순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국민이 속는다니까. 그런. 야, 천하를 속이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거짓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후허 얼굴이요. 네. 얼굴이 이게 완전히 뭐 조선소 후판처럼 두껍고요. 그다음에 그 가슴이 시커먼 숯보다 더 시커먼 네. 이걸 이게 면후심흑이라거든요. 이게 제대로 천하를 속이면 진짜 큰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보기 문재인이는 지금도 거짓말쟁이다. 속아가지고 네. 사람은 괜찮지. 네. 근데 이재명이는 천하가 알잖아. 네. 그다음 조국이 아예 떨려 손이. 그러니까 저는 순위를 매긴 다음에 과학적 논거로 보면 네. 문재인이가 제일 큰 거짓말쟁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이고 그다음 조국이다. 이 세 명에게 반드시 따리 잡아야 돼. 아니 저는 부산에서 여성기업가로 문재인 옆자리에 1시간을 앉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물을 먹는데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계속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계속 질문 하나 받을 때마다 뒤에서 쪽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자리에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영혼이 없고 모든 질문 아주 작은 미세한 질문도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쪽지를 받아서 읽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 빨리 써주는 누군가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문재인이 누군가 이런 조종에 의해서 그냥 안 쳐진 바지 사장이구나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그 바지 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더 큰 이 권력을 잡은 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 최강욱이 그 배지 날라간 거 네. 이거는 이제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그 법치가 살아 있음을 네. 보여준다. 맞습니다. 김명수가 전부기 김명수의 특징은요. 네. 우파만 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좌파 패널들 다 김명수 욕해요. 진짜 기회주의자거든요. 거짓말의 명수잖아. 네, 네. 역시 마지막까지 또 좌파 쪽에서는 김명수 욕할 거야. 결국에 배신 때리고 나온다. 근데 김명수도요. 네. 그것도 집으로 바로는 못 갑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그렇죠. 이게 퇴임하자마자 중앙지검으로 네, 수많은 가야 된다. 일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김명수로 이 최강욱으로 시작해서 김명수의 잘못됐던 이 재판들 정말 우파라고 하면 다 죽여놓고 그러던 자들이 정말 좌파에서도 이제는 정말 돌림으로 이렇게 놀림당하는 그런 대법원장으로 남을 겁니다. 역사에 정말 아주 창피한 사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정욱의 바로 보기 최강욱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